자, 돈 되는 섹터 힌트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힌트만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돈 되는 섹터 테마 어느 쪽으로 잡으셨을지 손창현 팀장의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LG그룹주들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LG그룹의 대표이사들이 미국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 사장단이 한꺼번에 다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물론 지금 LG그룹주들의 공시가 나오긴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 지금 LG그룹주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 자, 어떤 지금 공략을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익된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라고 그쵸, 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특별한 이슈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하게 지금 협약을 지금 제휴를 맺고 다양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같은 그런 기업들도 소프트뱅크나 오픈 AI 그리고 오라클이 협업을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이제 엔비디아나 퍼블렉시티 같은 곳과 다양하게 이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LG도 MS와 손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LG 그룹 주요 사장단이 MS 본사를 직접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협력할 수 있을 기대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깐부회동으로 알려진 현대차와 삼성전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LG그룹주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삼성전자에 비해서 LG전자는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단기보다도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까지 겸비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못 올랐었던 LG그룹주들이 이번에 MS를 파트너로 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심 있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그룹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코로나 때 그 당시에 LG가 애플이랑 애플카를 만들 거다 이러면서 주가가 엄청 튀었을 때가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완전히 거의 LG전자가 대표적이니까 거의 잠들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다시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럼 LG그룹주들 중에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MS와 직접적으로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이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동사는 역시 2차 전지 회복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전기차 쪽에 대한 이 배터리 셀에 대한 역량으로만 가늠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ESS랑 관련된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배터리 셀이 기대가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ESS 관련된 부분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동사가 당연히 이제 구체화해서 인프라를 좀 깔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중국의 ESS가 관세 50% 부과가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이슈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CNS입니다. 이 회사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실 거예요. LG그룹의 SI 시스템 통합 쪽을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핵심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의 역할을 LG CNS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LG그룹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한다. 그럼 당연히 관련된 뭐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사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동사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쪽에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역량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스템 통합과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각광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LG CNS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CNS와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대표적인 두 종목을 봤고요. 오늘 뭐 뉴스로 나오는 것이 LG그룹주들의 전반적인 뭐 ESS와 그리고 LG CNS의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 또 뭐 냉난방 공조 이런 게 한꺼번에 뭐 턴키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들도 나오던데 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렇게 협업하는 LG가 어떤 종목을 저희가 탑픽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역시 이제 실적 대비해봤을 때 네. 뭐 가장 제가 봤을 때 못 오른 게 LG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일단 뭐 가전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가전기기에 탑재가 되면서 일단 출시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가전 수요 회복이 증가가 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가전 수요 쪽에서 렌탈 사업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의 동사가 뛰어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굵직한 성과를 내야 될 타이밍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MS와의 이 냉방방 공조 시스템에 대한 이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로의 전향이 상당히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장 사업 쪽까지도 일단 안정적인 실적이 좀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 상당히 좀 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5.2%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9만 한 8천 원 정도 선까지 네.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2만 원대까지는 별 큰 매물이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2만 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 9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해 바닥을 찍고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바닥부터 올라온 상승률 치면 꽤나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역사적이라고 해야 될까? 10만 원도 살짝 돌파했었습니다. LG전자 이제는 10만 원대에서 봐야 하는 종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종목으로 탑픽 LG전자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돈 되는 섹터의 테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건설주들이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대형 건설사도 대형 건설사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가가 지금 막 상한가에 가고 20% 넘게 올라가고 하는 모습인데 자, 뭐 이 부동산 쪽에 정부의 국토교통부 컨트롤 타워가 뭐 바뀌었다. 이러면서 뭐 주택 공급 늘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이 정도로 주가가 반응할 정도의 이슈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전에 천일구속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제까지 상한가를 9번 대단합니다. 어제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드디어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론의 취지는 강남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 그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천일고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강남의 재개발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본격적으로 스탠스 자체가 정부 쪽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좀 많이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뭐 이 12월 초에 정부에서 이 그동안에 말이 없었던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김희탁 차관 분께서 취임을 하면서 또 속도 있는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주택 관련된 부분 엄청나게 많이 주택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신 뭐 한 것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관급 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네. 얼마만큼 많이 연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중소형 건설사들지 건설사들에 대한 매출이나 뭐 실적이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관급 공사가 본격적으로 많이 이 정부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도 확대가 된다라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간 그런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옥석을 잘 가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이번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채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가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뭐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에는 뭐 원전이랑 엮이는 건설사들이 더 잘 가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간다면 이제는 부동산 공급 대책 뭐 과연 실제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 그럼 중소형 건설사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인테리어, 국내 인테리어 1위 기업 네. 국보 디자인을 한번 볼 필요가 국보 디자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신규로 주택을 짓거나 그리고 아파트를 짓거나 그리고 새로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인테리어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인테리어 시공 1위인 동사 같은 기업이 상당히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PER 정도로 봤을 때 뭐 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원래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회사는 이제 금화 PSC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원전 관련돼서도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 관련돼서 주 설비 공사 그리고 보조기기,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업체고요. 일단 주로 프렌트 전문 건설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 수주 계약 잔액이 3분기 기준으로 한 2천억이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전과 그리고 또 민간 기업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결이 되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금화 PSC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보 디자인과 금화 PSC도 중소형주 중에는 원전과 건설이 또 함께 엮여 있는 종목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골라볼까요? 네, 탑픽 종목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KCC 건설 한번 KCC 보도록 건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안정적인 그 관급 공사에 대한 그런 수주가 있고요. 뭐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철도공단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조달청 등 다양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역시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 쪽에서의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에 대한 계약 잔액이 3분기 기준으로 한 5조 정도가 된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가치 있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동사는 이제 대규모 공장을 많이 뭐 짓는 그런 레퍼런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평택 3호 3공장을 3동을 이제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평택 5공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도 이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KCC 전주 제1공장 플랜트 관련된 공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관계사에 대한 그런 이 건설 협력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5,840원,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한 5,7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2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C 건설, 중소형 건설사들 한번 잘 저희가 공략을 해봐야 되겠고, 정부의 정책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뉴스들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뉴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